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산책 멀리 왔어요. 네. 네. 부산으로 왔는데 동의대학교 김성희 교수님 뵙기로 했습니다. 김성희 교수님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이화여대에서 컴퓨터 공학으로 학사 석사 하시고 퍼듀로 가셔서 퍼듀에서 산업공학으로 박사하셨고요. 그러고는 UBC에서 1년 포닥하시고는 그다음에 인제 삼성으로 오셔 가지고 삼성 리서치에서 일하시다가 지금 이제 학교로 가셨어요. 그러면 학교 가신 건 몇 년에 가셨나요? 17년도 3 월에 부임했습니다. 아, 17 년도에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인제 DX랩이라고 소개할 동의대학교 김성희입니다. 방금 이중식 교수님께서도 소개를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학부는 산업융합시스템공학부에 속해 있고요. 대학원은 사실 IT융합학과, 인공지능학과 두 개 학과를 지금 다 주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뒤에 후반부에 이제 대학원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를 받기는 했는데 간단하게 좀 더 이제 덧붙이자면 어 제가 지금의 연구를 하기까지 이런 인제 히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다양한 연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학부랑 석사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였고요. 이제 학부 3 학년 때 제가 HCI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됐고 그때도 되게 어렵게 외국에 있는 홈페이지랑 사이트들을 찾으면서 이제 혼자서 HCI에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 저희가 학부 수업은 하나 정도 있었지만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인제 HCI를 하면 좀 가상현실 또 영상 처리 이쪽이 좀 많아서 저도 인제 대학원의 가상현실 연구실에 이제 진학을 하면서 쪼끔 더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인제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에서 제가 좀 인간 쪽에 대한 부족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기술 뭐 신기술 개발도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하시지만 쪼끔은 인제 '인간 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좀 궁금증도 많이 생겨 가지고 제가 인간공학을 진학하게 되었고요. 인제 인간공학을 하면서도 인제 심리학이나 인지공학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론들을 공부하면서도 어쨌건 개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는 인제 좀 계속 가져가고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때 제가 데이터 그리고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처음 좀 알게 되고 연구를 시작한 게 박사 때고요. 이후에 인제 삼성전자에 가서는 이런 이제 개발과 UX 백그라운드를 같이 가지는 거를 이제 강점을 보시고 저를 이제 같이 좀 채용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 프로젝트들을 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속은 아무래도 공학 소속이고 인제 컴퓨터 공학에 좀 더 가깝지만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HCI적인 이런 다 학문을 다 같이 융합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인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또는 이런 사회적으로 좀 의미 있는 가치 창출할 수 있는 좀 사용자 중심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 랩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이 가끔 "개발 못하는데 괜찮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사용자 리서치부터 실제로 디자인 개발을 하고 효용성에 대해서 인제 평가까지 하는 이 전 프로세스를 굉장히 중시를 하지만 어 물론 한 개인이 이걸 다 하면 좋지만 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같이 협업을 하면서 본인이 가장 강점을 가지는 역량을 가지고 이 홀 프로세스에서 본인의 인제 그런 연구와 경험을 쌓는 것을 네, 인제 중시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같이 찍은 사진은 없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현재 지금 랩에는 저희가 이제 전임 연구원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2 명의 전임 연구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2 명의 석사 과정, 4 명의 이제 학부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사실 학부 연구원 숫자는 뭐 딱 4 명이라 말하기는 좀 그렇고 뭐 방학 때만 특별하게 좀 더 이제 참여를 하는 학부 연구원들도 계시고 대부분 3 학년, 4 학년 자기의 역할에 맞춰서 이제 뭐 경험을 했다가 또 나가기도 해서 네, 학부 연구원들은 좀 플렉서블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전공 같은 경우도 이런 컴퓨터 공학과 인제 유사한 전공들 그다음에 디자인 전공 그리고 인제 뭐 산업공학이나 인간공학 전공 등 어 데
좀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있으신 학생은 충분히 본인의 커리어 패스에 맞춰서 제가 이제 프로젝트에 같이 투입을 하거나 또 다른 친구들과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제 DX 랩은 데이터 익스피리언스 랩의 약자고요. 결국에는 지금 뭐 데이터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쉽게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숨겨져 있는 가치들을 좀 창출하고 사람들이 실제로 또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는 걸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인제 새로운 경험을 인제 만드는 것에 그동안 연구를 좀 진행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됐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미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지만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데이터는 많은데 우리가 흔히 결국에는 쓸모없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았다거나 '이때 이걸 걷어 써야 되는데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유용하고 좀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잘 생성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DX랩이라는 이름은 뭐 바로 생겼던 건 아니고요. 제가 프로젝트를 해 왔던 거를 보니 약간 이런 틀 안에서 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제 좀 최근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DX랩으로 네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센스 메이킹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 보면 인제 데이터 시각화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사 때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처음 접하고 굉장히 좀 매력을 많이 느끼게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17 년도 18 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는 '데이터 시각화는 너무 좁은 분야가 아닐까.' 그래서 저의 인제 그런 영역을 굉장히 좀 확장하려고도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 한 2-3 년간은 여전히 데이터 시각화라는 거는 아직 연구할 것도 많고 제가 처음에 매력을 느꼈던 것만큼 굉장히 저는 데이터 시각화 좀 신봉자인데 실제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데이터 시각화라는 거는 결국에는 저희가 뭐 예전에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많이 했지만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실존하는 어떤 데이터 형태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되게 시각화를 잘했다 못했다가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뭐 비정형 그리고 추상적인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데 가장 유명한 이 정의를 보면 네 컴퓨터 기반으로 추상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사람의 인지 능력을 증폭시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저희가 갑자기 뭐 똑똑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이런 상호작용 가능한 시각화를 저희가 제공을 하면 사람들은 기존에 하지 못했던 태스크들을 하거나 새로운 발견들을 할 수 있는 게 주 목표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UX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과연 사람이 좀 더 잘 인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디자인의 요소들, 고민들의 요소, 연구 방향도 네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래도 이 시각화가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수 있지만 '어디에 쓰이면 제일 좋을까?'라고 해서 인제 디시전 메이킹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행동 경제학, 비헤이비어럴 디시전 메이킹이 한때 굉장히 이제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러한 시각화를 좀 그런 행동 경제학 측면에서 좀 저희가 좀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연구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행동 경제학에서의 대부분의 많은 연구와 논문들은 사람들은 되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되게 휴리스틱에 의해서 또는 어떤 편향에 의해서 생각보다 이성적이지 않은 결정을 내린다에 대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거를 되게 흥미롭게 보면서도 우리가 인제 일상생활에서 내리는 의사결정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데이터 기반이 꽤 있어요. 뭐 이런 이제 헬스케어가 좀 중요해지면서 이제 식단 관리나 이런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런 수치에 대한 것들에 노출이 되어 있고 또 요즘에 뭐 구독 모델도 많잖아요. 우리가 뭐 통신 요금이나 뭐 인제 서브스크립션 모델도 대부분 다 어느 정도의 숫자와 결분된 것들 사이에서 저희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아주 단순하지만 좀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좀 합리적이고 직관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인제 이런 영양소 데이터로도 실험을 좀 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의 컨텍스트에 맞춰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이제 그 시나리오마다 쪼끔 다르게 나오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테이블 데이터에 비해서는 시각적으로 표현했을 때 사람들이 '이게 이렇구나.'라고 다른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런 뭐 레이더 차트 뭐 스타 플라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많이 보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인제 축의 방향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다른 방향으로 발산을 하고 위치에 따라 해석을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좀 단순한 이런 뭐 파이 차트나 그다음에 처음 보는 거지만 이런 페어 코디네이츠도 두 번째 있는 페어 코디네이츠도 사람들이 의외로 잘 해석을 해서 좀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런 행동 변화 유도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아요. 의사결정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되게 작은 부분이지만 인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만큼 어려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제 특히나 헬스케어나 인제 이런 개인화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용이해졌고 이런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또 이제 설문조사를 해 보면 개인들도 도움만 된다면 사실 자기의 개인 데이터가 뭐 인공지능에 활용이 돼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원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쪼끔 1 차적으로 시각화를 좀 봤는데 헬스케어 앱들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시각화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인제 제가 박사 때만 하더라도 2000 뭐 10년 이때는 시각화가 대부분 다 데스크탑 기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되게 이제 넓은 모니터에서 아주 쉽게 우리가 마우스로 다양한 인터랙션을 했었어요. 뭐 필터링도 하고 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선택도 아주 용이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인터랙션을 아주 자유롭게 하다가 모바일 환경으로 이제 시각화가 오면서 어떤 이슈가 생겼냐면 어 인터랙션이 된다는 비주얼 큐도 좀 없고 있어도 이제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잘 안 써져서 점점 저희가 HCI적으로 권고했던 게 어 모바일 환경에서의 시각화는 인터랙션을 제공하지 않거나 즉 시각화를 아주 잘 네가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버튼 형식으로 이렇게 오른쪽처럼 버튼 형식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점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쪼끔 되게 한정적으로 제공받는 시각화에만 저희가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점을 제가 쪼끔 생각을 해 보면서 나의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을 텐데 너무 한정적으로만 보는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프로토타입을 보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인제 그런 걸음수 데이터였어요. 우리가 이제 만보기라고 하죠. 핸드폰도 이제 걸음수 데이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냥 일 주일 데이터 또는 월별 데이터, 1 년치 데이터만 볼 수 있었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번 주랑 저번 주 비교해 줘." 또는 뭐 "작년이랑 비교해 줘." 아니면 "이번 달에는 얼마나 걸었어?" 또는 "지난 열흘간 얼마나 걸었어?"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여행을 갔기 때문에 아주 특정 3 주간 어떤 특이 사항이 있었으면 "3 주에 대해서 보여 줘."라고 해서 기존에 아주 리밋 좀 제한된 쿼리가 아닌 자유로운 쿼리를 통해서 이렇게 챗봇 상황에서 인제 인터랙션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뭐 카카오톡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채팅의 기록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인터랙션에 대한 스냅샷이 사실 굉장히 없는데 지금 저희가 쿼리를 했던 거는 다 스냅샷으로 대화방에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궁금했던 시각화들을 이제 그냥 스크롤하면서 '아 내가 이랬구나.' 어떻게 보면 좀 다른 큐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각화를 또 누르면 활성화를 시키는 이런 UI UX를 지금 만들고 있고 사실 학습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학습 데이터셋은 저희가 또 따로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각화와의 대화를 위한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고 실제로 워킹 시스템이고요. 조금 이제 다른 도메인과 연계해서도 활용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데이터 시각화에서 결국에는 그래서 '이 사람은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 또는 '이 사람은 데이터 시각화를 몰랐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안 좋았던 잘 못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개인의 개인차라고 하죠. 네 그런 인제 individual difference라는 요소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동안은 뭐 컴퓨터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와 이런 이제 배터리 테스트가 많이 나왔지만 제가 박사 때 인제 같이 랩에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리터러시라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 리터러시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이제 좀 초창기에 같이
만들어내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때 저희가 비주얼 리더러시 테스트를 만들었었고요. 이게 영어 버전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지도 그래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지도 문제를 푸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컨텍스트를 좀 한국화해서 한국 비주얼라이제이션 리더러시 테스트를 지금 만들고 있고 거의 이제 정리 단계예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한글 버전으로도 이제 제공을 하고 기존에는 이제 문제 셋이 좀 정해져 있는데 계속 쓰기 위해서는 비슷한 난이도의 다양한 세트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원고를 받아 가지고 원북원 빅데이터 창의 캠프를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이 툴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책이 있으면 저희가 1 장은 읽게 해 줘요. 왜냐하면 인제 너무 맥락이 없으면 어려워서 1 장만 읽고 그 뒤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고 텍스트 마이닝과 시각화를 통해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뭐 미국에서도 사실 뭐 테러를 잡는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텍스트 문서를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소설의 어떻게 보면 인물, 사건, 배경들을 분석을 해서 뒤에 있는 소설을 유추해서 작성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마지막에는 실제로 작가와의 만남도 있어서 학생들이 그 작가 앞에서 "우리는 이런 소설을 유추했어."라고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진 않고요. 또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거는 또 학생들한테도 어려운 개념일 수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아주 간략하게는 교육을 시켰어요. 텍스트 마이닝이 어떠하고 그래서 데이터 손실도 일어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키워드에 의해서 이제 시간축으로 인물들이 언제 등장을 하는지 뭐 어떻게 지금 보시면 뭐 영희 할머니 아버지가 어떤 시간축에 의해서 앞장보다는 뒷장이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인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가지고 키워드들 간의 연관관계. 0이라는 애를 둘러싸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지? 네 이러한 이제 텍스트 분석을 이제 저희가 쪼끔 예를 들어서 10 장까지 있으면 단위를 학생들이 자유롭게 나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텍스트 마이닝은 기본적으로 이제 텍스트 군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설은 전체지만 뭐 장별로 나눈다거나 또는 뭐 2 페이지씩 나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인제 학생들은 지금 인제 예시인데요. 이러한 시각화를 활용을 해서 이런 시각화를 봤더니 인제 자주 나타나는 키워드 즉 인제 인물들이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뭐 장례식장이라는 게 나오면 '아 이때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그다음에 뒤에는 뭐 언덕길, 집, 뭐 고개 이러면 '아 이때는 학교보다는 뭔가 집에 있는 환경인가 보다.' 이런 걸 유추를 해 가지고 이제 소설을 직접 이제 이북이라 그래서 이북을 작성을 하고 작가와의 만남을 이제 진행을 하였고요. 작가분도 사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되게 흥미로웠다고 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소설을 쓸 때 자기도 이런 쪼끔 뭐 이런 텍스트 마이닝 또는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피드백도 주셨고 학생들의 인제 그 후기를 제가 좀 봤었는데 뭐 데이터 분석 또는 빅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멀게 느껴졌는데 '아 이걸 내가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다는 의견도 있고 저는 이 문구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거를 배웠고 그런 능력을 자기가 함양한 것 같아서 되게 좋았다라고 해서 이런 게 역시 이제 분석을 하지만 결국은 분석은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역할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코멘트가 좀 흥미롭고 또 이렇게 또 소설을 직접 쓰고 문학 창작을 하고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인터랙션이 학생들은 굉장히 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쪼끔 좋은 선례가 되어서 이번 학기에도 인제 초중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제가 인제 이 툴에 대한 연수를 할 거고 이제 그 수업에서 뭐 자유학기제나 뭐 이제 요새 초중학교는 다양한 커리큘럼 운영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측면에서 이제 대부분 15 주를 운영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한 8주 정도로 운용을 할 것 같고 앞으로도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될지 저도 좀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저희 랩에 오시면 제가 쪼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인제 각자 제가 말했던 것처럼 뭐 디자인이건 공학이건 뭐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든 데이터, 인공지능, UX는 저는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제가 좀 만들어 주려고 하고요. 기업체와의 실무 경험을 제가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대학원에 2 년의 시간 동안 분명히 연구를 하기 위해서 왔고
연구자로서의 가져야 될 소양은 정말 중요하지만 그거를 좀 현업과 연결을 해 줘야만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도 그 2 년의 시간을 좀 더 잘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기업체와의 프로젝트를 최소한 한 번은 인볼브를 시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업체와의 프로젝트도 제가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DX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틀 안에서 또 나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이 그림은 당연히 기업체들이 이제 데이터 기반의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프레임워크를 잡아가는지에 대한 아주 개략적인 그림이고요. 이제 밑에 보시면 저와 협업하는 기업체들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 뭐 전통기업, 뭐 제조기업과 우리가 흔히 뭐 카카오나 뭐 네이버처럼 그 사업 자체가 이미 디지털 기반이 사업이 되는 경우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의 역할이.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이런 뭐 스타트업 성격 또는 새롭게 AI나 데이터 자체가 사업에 중점이 되는 경우에는 저의 역할이 이제 그런 서비스를 위한 뭐 데이터 설계 또는 서비스 측면에서 UX, 고도화 이런 측면이었다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좀 한 10 년, 20 년, 30 년간 있었던 기업들은 데이터는 있어요. 데이터는 있는데 그 데이터를 첫 번째로 활용하려는 방향성이 일하는 방법을 스마트화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는 방법을 이 데이터 기반을 어떻게 좀 효용성을 높이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체질 개선을 할지에 되었기 때문에 이런 체질 개선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들의 업무를 굉장히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UX적으로 접근했던 메서더지가 그대로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업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그들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했던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실제로 실무에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저와 같이 DX랩에서 일을 한다면 첫 번째로는 어쨌건 그래도 석사라는 연구자로서 또는 박사 과정의 연구자로서 좀 의미 있는 리서치 퀘스천을 찾아내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학생들은 이걸 가장 어려워해요. 리서치 퀘스천을 찾아내고 정답이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고 정답이 없는데 정답을 찾아내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 1 순위지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자기 커리어에 맞춰서 데이터 AI를 좀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시스템들도 그렇고 기업체랑 일하면 일단 실제로 시스템 개발을 해야 돼요. 디플로이먼트를 중시하는 이유는 그럼으로써 배우는 경험과 실제로 피드백이 굉장히 큰 자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제 다른 학교 연구진들과도 같이 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지만 저희 부산에서의 여러 가지 뭐 제가 말했던 부산시 교육청이나 기업체나 인제 저희 인근에 있는 기업체들과 아주 긴밀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 플러스 다른 학교에 있는 연구진들과도 제가 좀 같이 페이퍼 쓸 때나 이럴 때 같이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대학원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일반 대학원 안에 기존의 IT 융합학과 소속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쪼끔 컴공 백그라운드 또는 전기전자 뭐 그런 백그라운드인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작년에 저희가 인제 그랜드 ICT 연구센터로 동남권 그랜드 ICT 연구센터로 지정이 되면서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인제 저희가 몇 년 동안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됐고 그 그랜드 ICT 연구 사업의 일부분이 재직자 과정 대학원 운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학과를 새로 신설을 했고 인공지능학과는 꼭 재직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동남권 소재 중소 중견 기업체 재직자분들은 등록금의 80%에서 90%를 사실은 정부 지원을 다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실무진들이 오면 제가 이제 기업체와의 협업을 중시하는 게 DX랩이잖아요.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데 학교에만 있으면 학교에 있으면 제일 안 좋은 게 그거 같아요.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끼리 만들어내지 않으면 아무래도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멀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기업체와 함께 그런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하고 이런 실무 백그라운드인 분들이 대학원에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뭘 풀어야 될지에 대한 니즈는 너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 그리고 아무래도 다 현업에 계시기 때문에 UX적인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네 그런 기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직자가 아닌 경우에도 IT 융합학과나 인공지능학과에 들어오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네 같이 연구를 하고 네 또 자기의 역량을 좀 개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데이터 우리가 이제 흔히 빅데이터가 요즘 이제 워낙 하두니까 네. 많이들 말씀도 하시고 연구하시는데 대개는 이제 인공지능이랑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빅데이터는 인공지능 이렇게 그쵸. 많이 연결시켜서 말씀도 하고 이제 지금 어프로치하고 있는데 학문적으로 지금 이 DX랩에서는 이제 인공지능도 물론 다루고 있지만 네. 일단 데이터 시각화라는 거를 통해서 네. 데이터 그 자체를 연구자로서 혹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훨씬 더 이제 텐저블하게 좀 다루고 있는 연구실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네. 쉽게 네. 이해도 되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데이터 시각화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뭔가를 생산하는 측면에서 혹은 소비하는 측면에서 다 좀 다양한 활용도가 있었던 거구나. 그걸 또 더 이제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우 네. 감동적으로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까 그 대학원 이제 오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네. 그 1단계에서 네. 자기가 연구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질문을 네. 좀 잘 잡아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들은 좀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 거를 잡는 데 있어서. 네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좀 이런 방법을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박사 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리서치 퀘스천 만들어 오는 거를 저희 네 지도 교수님도 이제 웃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석사 들어올 때 사실 들어오자마자 그거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제 그 중요성은 얘기해요. 인제 연구 측면에서 좋은 문제를 정의하는 거, 문제를 찾는 거가 너의 역할이라는 거 자체를 사실 인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를 열심히 풀고 결과를 내는 거에 사실은 그동안 학습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리서치 퀘스천을 만들어내고 도출하는 것도 네가 석사를 끝났을 때 너의 역할이고 너의 이제 하나의 역량이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되 한 1 년간은 저는 프로젝트를 한 6 개월 단위로 끊어요. 6 개월 단위로 끊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에 사실 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예전에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퀵 앤 dirty라고 해서 카이가 나오면 카이에 있는 모든 앱스트랙트를 다 읽게 하셨거든요. 다 읽게 해서 인제 트렌드도 분석을 하고 어떻게 보면 괴로웠지만 사실 되게 좋은 이제 훈련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다 하진 않고 사실 그 HCI 저희 학회를 하잖아요. 그럼 엄청난 사실 많은 논문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저 제목을 다 읽게 해요. 제목은 다 읽어라. 제목은 다 읽게 하고 관심 있는 거를 인제 학생들별로 한 5개 정도 선정을 해서 이제 서로 공유하는 자리를 가져요. 그래서 공유하는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런 것도 논문이 돼?' 뭐 이럴 수도 있고 '아 이런 연구도 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그런 다양한 퍼스펙티브를 어쨌건 노출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한 3-4 학년 때 대학원을 오건 안 오건 쪼끔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HCI 학회를 거의 다 데리고 가요, 학생들을. 그래서 저는 HCI 학회가 아주 저의 좋은 사실 무대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오프라인이 아니어서 제가 되게 아쉬워는 하고 있어요. 물론 인제 당연히 온라인의 장점도 있지만 어쨌건 좀 그런 다양한 주제의 HCI 학회를 저는 실제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부터는 인제 2 년차 올라가기 전 겨울방학 때부터 인제 하고자 하는 연구 방향, 어떤 게 좋았는지 싫었는지를 통해서 리서치 퀘스천을 쪼끔 스스로 도출하고 그다음에 지난 1 년간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가 할 수 있는 일과 플랜을 짜서 그걸 정말 네가 그때까지 마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가늠을 할 수 있어야 나중에 현업에서도 잘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리서치 퀘스천에 대한 스코프 정하고 어떻게 풀어 나갈지 또 인제 한 1 년이 지난 시점에서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 김성희 선생님은 사실 저희가 이게 산책을 어떻게 섭외를 하냐면은 네. 하신 분이 또
다른 분을 소개를 하세요. 네네. 저분 했으면 좋겠다고. 김성규 교수님은 여러분들이 김성규 교수님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인데 네. 저는 인제 작년에 부산에 네네. 부울경 HCI 모임이 있어서 거기 네네. 가서 인제 뵀었어요. 근데 아까 인제 슬라이드 마지막 부분에도 설명해 주셨지만 대전만큼 많은 학교와 많은 연구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인제 그쪽에 또 산업과 굉장히 밀착돼서 그래서 부울경 지역이 가지는 그 연구 환경에 대해서 쪼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사실 이제 부울경에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유니스트처럼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연구 중심 학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국립대들은 연구 환경이 굉장히 활발하고 또 많은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계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제 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인제 제가 HCI를 하는 입장에서는 니즈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UX나 뭐 HCI적인 접근 방법론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를 모르세요. 그래서 음. 인제 얘기하다 보면 결국에는 저희가 뭐 지금 하는 저희 HCI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연구들이 직결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런 분야가 있는 줄을 모르고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은 쪼끔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실제로 현업과 연계한 산학 연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업체들은 굉장히 많고 교수님들은 그에 비해서는 좀 적어서 인제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만큼 참 연구 기회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저희도 그렇고 뭐 그랜드 ICT 연구센터처럼 이런 뭐 PK나 큰 사업을 통해서 조금의 연구 환경을 쪼끔은 좋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제 그런 건 대부분 학생들에게 좀 좋은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또 저희도 뭐 링크 사업이나 여기 학교들 대부분 다 뭐 링크 사업으로 뭐 산학 연계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기업체 연계 과제들에 대한 경험을 좀 할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교수님들끼리 협업도 굉장히 많이 해요. 사실은 저희가 랩이 굉장히 크지 않기 때문에 뭐 그래도 저도 대학원생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교수님들과의 협업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전임 연구원을 쪼끔 하여를 해 가지고 쪼금 더 안정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쪼끔 멘토들이 기존의 뭐 석박사들이 많다기보다는 쪼금 그런 다른 교수님들, 연구원분들이 멘토가 되어 줄 수 있어서 네 그런 좀 부분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팩트풀니스라는 책으로 유명한 네. 한스 로슬링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음. 그분이 겟마인더로 네. 아주 시각화에 그쵸. 되게 중요한 지평을 열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김성규 교수님과 그 연구진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큰 책임감을 주시는데 네 즐겁게 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연구실 소개도 감사하고 저도 오늘 또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